드디어 마지막 강연입니다. 마지막을 장식할 강연의 주제는 바로 SF에 등장하는 양자 역학입니다. SF 다 아시죠? 사이언스 픽션의 약칭인데 과학적 사실이나 이론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한 과학 소설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SF라고 부르는 영역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런 SF 속의 양자 역학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풀어주실 연사분이 나오십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연사 배명훈 작가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SF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양자역학의 어떤 요소들은 좀 정해진 몇 가지 패턴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운 이야기였으면 좋겠는데 저도 양자역학은 좀 어려워서 제가 소설을 막 쓰지는 않거든요. 제가 충분히 소화를 못했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다른 작가들의 이야기 작품들 그런 것들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SF 작가들은 저런 혐의를 받곤 해요. 그 SF의 설정을 과학 기술 기반으로 어떤 설정을 만들었는데 그 설정에서 어떤 구멍이 뻥뻥 뚫려 있을 때 그냥 대충 양자역학이라고 설명을 해버린다, 이런 혐의를 받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기가 막힌 마스크를 개발을 했어요. 숨쉬기가 정말 편하고 바이러스는 다 막아준다. 원리가 뭐냐? 양자역학을 이용했습니다 라고, 그런 류의 스토리들이 꽤 있다는 혐의를 받곤 해요. 저도 꽤 본 것 같기도 한데, 이걸 좀 있어 보이는 말로 하면 데우스 엑스 마키나라는 이 용어를 써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게 뭐냐면 고대 그리스 연극에서 나오는 이상한 상황인데, 복잡한 사건이 해결이 안 되는 경우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굉장히 나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을 처벌을 해야 되는데 도저히 처벌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연극 막판에 갑자기 기중기가 등장을 해서 기중기 밑에 신이 매달려서 이렇게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그 신이 그 나쁜 놈한테 벼락을 쳐서 스토리를 끝내는 식의, 갑자기 개연성 없이 뭔가를 해결해 버리는 거를 기계신, 데우스 엑스 마키나라고 부르는데, 이게 현대 작가들도 꽤 써요. 이를테면 산신령님 같은 거예요. 동양 버전이죠. 뭔가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다가 갑자기 산신령님이 나타나서 해결을 해주는 식의 이야기. 현대에서는 뭘 쓰냐면, 저도 몇 번 썼는데 천재 해커 이야기예요. 저의 등장인물이 어디에 있는 문을 열어야 되는데 안 열려요.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될까, 스토리적으로. 그러면 천재 해커 친구한테 전화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이 친구가 문을 덜컥 열어줘요. 그러니까 그냥 해결해주는 개연성 없는 무언가. 그것 중에 하나로 양자역학이 사용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다라고 의심을 받는 거예요. 이 드라마 보신 분 있으세요? 봄이 오나 봄이라고, 저는 되게 재밌게 본 드라마인데, 이유리 배우와 엄지원 배우가 주연으로 등장하는데, 이 두 사람이 몸이 바뀌어요. 보통 저는 몸이 바뀌는 스토리를 좋아하지는 않는데 이 두 분의 연기력이 굉장해서 너무너무 재밌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 두 사람의 몸이 바뀌는 거에 대한 이 MBC 홈페이지에 있는 제작진의 설명이에요. 번개치면 체인지되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는 이제 그만. 드디어 과학이 시작된다. 들어는 봤나 양자역학. 이렇게 과학으로 해결하는 거죠. 양자역학과 신체 재생의 과학으로 이야기는 시작된다. 이게 뭐냐면, 이 사람들의 몸이 바뀌게 되는 계기가 어떤 물약인지 모르고 잘못 먹어서 몸이 수시로 바뀌게 되는데, 그 물약을 개발한 데가 캘리포니아에 있는 양자 물리학 연구소예요. 어떻게 만드는지 아무도 몰라요. 무슨 원리인지 아무도 모르고 양자역학의 원리로 몸이 바뀌게 돼서 이걸 과학이라고 하는 이런 설명인데, 이 드라마 내용하고는 사실 크게 상관이 없는데 그것과 별개로 재미있는 드라마인데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제가 말한 데우스 엑스 마키나의 예로 사용하는 거겠죠. 그런데 SF 작가들이 그런 식으로만 사용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좀 진지하게 양자역학을 다룬 작품부터 먼저 소개를 하겠는데, 쿼런틴이라는 작품이고, 이건 그렉 이건이라는 작가가 쓴 하드 SF라고 합니다. 하드 SF라는 건 과학과 물리학, 그러니까 과학과 기술을 좀 더 깊이 다루는 SF 중에서도 아주 깊이 다루는 거고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드라고 쓴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과학을 깊이 다루기 때문에 여기 김상욱 교수님이 강력 추천을 하셨고요. 쿼런틴이라는 건 격리죠. 우리가 이제 최근에 아주 익숙해진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 동물이나 사람을 격리하는 거를 말하는데, 이 소설의 스토리는 뭐냐면, 어느 날
지구의 밤하늘에서 별이 다 사라집니다. 서울에서는 원래 별이 안 보이는데 그 몽골 초원 같은 굉장히 별이 많이 보이는 데 가도 별이 하나도 안 보이고 그냥 깜깜해져요. 왜냐하면 과학자들이 뭔가를 잘못해서인데요. 특히 천문학자들이 이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잘못을 저지른 걸까? 잠깐 내용 이야기를 설명을 하자면 그 양자역학에서 어떤 입자의 상태가 아까 김상욱 교수님이 어디에나 있을 수 있는 상태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런 상태일 수도 있고 저런 상태일 수도 있는 게 동시에 벌어지는데 그게 관측하는 순간 하나의 상태로 고정된다라는 원리가 있어요. 저도 더 자세히 설명하라고 그러면 잘 못하겠어요. 그런 원리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천문학자들이 밤하늘에 있는 우주를 굉장히 좋은 망원경으로 계속 관측을 하다 보니까 우주의 저 멀리 있는 우주의 상태가 다양한 상태로 존재해야 되는데 인간이 자꾸 관측을 하기 때문에 고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의 입장에서 보기에 이거 위험하다. 지구인들이 우리의 우주를 파괴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구를 여기에 가둬버리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쿼런틴이라는 제목이거든요. 이런 소설인데 여기에 보시면 양자역학 강의에 나올 법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꽤 어려운 소설입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굉장히 좋아하는 소설이고요. 비슷한 원리를 이용한 SF 작품인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영국 SF 드라마 닥터 후에 나오는 블링크라는 에피소드입니다. 뉴 시즌 3시즌의 10번째 에피소드인데 이게 닥터 후 드라마 전체에서 제일 유명한 에피소드이고 닥터 후 하면 그래도 다른 건 안 보더라도 이 에피소드 하나는 보세요 라고 하는 에피소드인데 여기에 어떤 외계인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생긴 우는 천사라고 불리는 외계인인데 이 외계인이 양자역학적 방어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아까 이야기한 그 원리 때문에 다른 생명체가 이 외계인을 쳐다보고 있을 때는 석상의 형태가 되어 있어요. 딱딱해서 누가 공격해도 방어가 되는 형태겠죠. 근데 아무도 안 볼 때는 움직일 수가 있어요. 자유롭게. 근데 얘가 굉장히 공격적이어서 막 주인공들을 잡아먹으러 오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블링크라는 건 눈을 깜빡하는 사이에 눈을 깜빡하면은 못 보잖아요. 그 사이에 이렇게 막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스톱 모션으로. 그런 에피소드인데 이 외계인들이 눈을 가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는 천사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자기들끼리 서로 보면 서로 고정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러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많이 다뤄지는 이야기가 앤서블이라는 장치예요. 이거는 어슐러 르긴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SF 작가, 미국 SF 작가의 해인 시리즈라는 장편 소설 여러 권으로 된 그 세계관을 공유하는 소설들에 나오는 초광속 통신 장치입니다. 이 해인 시리즈의 우주는 광속보다 빨리 이동을 할 수는 없어요. 제일 빠른 속도가 빛의 속도인 우주선까지가 제일 빠른데 그래도 초광속으로 통신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원리가 뭐냐면 얽힘 현상인데 얽힘 현상 저도 왜 그런지 잘 설명을 못 하겠는데 두 개의 입자가 얽혀 있는 상태가 되면 하나의 입자가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면 또 다른 입자도 동시에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는 현상이에요. 그 경우에 이 두 개의 입자 중에서 하나를 가지고 저 멀리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는 놔두고 하나는 가지고 갔어요. 그러면 두 개가 동시에 같은 방식으로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거를 하나를 가지고 빛의 속도로 한 20년 정도를 날아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둘 사이를 오가는 데는 가장 빠른 속도로도 20년이 걸리지만 통신을 할 때는 동시에 그 두 군데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어떤 현상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동시에 통신을 할 수 있다는 원리예요. 그래서 이 해인 시리즈의 우주는 서로 공격을 하지는 않지만 실시간으로 통신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문화적 교류를 할 수 있는 굉장히 평화적인 우주라고 할 수가 있죠. 앤서블이라는 장치가 약간 공공재처럼 돼서 만약에 여러분이 SF 소설을 쓰더라도 거기에 앤서블이라는 장치를 통해서 저 멀리 있는 다른 외계 행성과 실시간으로 교신을 했다라고 써도 그냥 돼요. 다른 작가들도 그냥 쓸 수 있는 장치가 됐다는 게 굉장히 특이하고 최근에 중국 SF가
아주 세계 SF계에서 각광을 받고 있고 중심에 놓여 있는데 이 류치신의 삼체라는 시리즈가 그 중국 SF의 부흥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죠. 굉장히 두꺼워서 언급하는 사람은 많은데 실제로 읽어본 사람은 사실 별로 없어요. 근데 여기에는 좀 더 공격적인 우주가 등장을 하는데 어떤 외계 함대가 결국 지구를 공격하기 위해서 날아오고 있어요. 근데 굉장히 먼 거리에서 날아오고 있어서 400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400년 동안이면 사실 지구 입장에서는 400년 동안 기술을 발전시키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외계인들이 무슨 일을 하냐면 양성자 크기의 굉장히 작은 인공지능 로봇 2개를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빛의 속도로 쏴 보내요. 그러면은 이 함대보다는 훨씬 빨리 지구에 도착하거든요. 그러면 이 양성자 인공지능 컴퓨터가 하는 일이 뭐냐면 지구의 입자 물리학을 방해를 한대요. 그러면 지구의 물리학의 수준이 더 발전하지 않기 때문에 과학 기술이 발전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그게 그렇게 심각한 문제인가 싶은데 과학자들은 아마 큰일이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인공지능 이름이 지자라는 이름이에요. RG자를 써서 지자였던 것 같은데 이 지자라는 녀석과 이 외계 함대가 초광속으로 통신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류치신은 얽힘이라는 현상을 이용해서 초광속 통신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F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양자역학과 관련된 이야기가 평행우주, 평행세계, 멀티버스 뭐 이런 것들이죠. 가장 흔하게 사용되고 있고 최근에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라는 이야기가 아까 김상욱 교수님의 강연 중에도 나온 이야기입니다. 제목이 굉장히 길고 이대로 썼죠. 다양한 가능성들, 내가 가질 수 있었던 다양한 선택들 분기마다 다른 세계가 분리가 되어 있었고 그 세계에 있는 나들을 만나는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평행세계 이야기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미국 드라마는 프린지라는 미국 드라마가 있는데 이 프린지라는 건 엑스파일처럼 FBI 안에 희한한 일들을 조사하는 부서가 있는데 그게 프린지 부서였는데 이 프린지 부서에서 그런 희한한 일들을 계속 조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 세계와 연결되어 있는 어떤 한 개의 평행 세계가 있고 그 세계와 우리 세계 사이에 구멍이 뚫려 있어서 나타나는 위기 같은 걸 다루면서 두 세계의 전쟁 같은 걸 다루고 있죠.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다른 가능성들을 돌아보게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평행 세계로 내가 들어가는 경우에 주인공이 들어가는 경우에 그 주인공이 자주 만나게 되는 등장인물은 뭐냐면 자기랑 똑같이 생겼는데 뭔가 한 가지 정도 다른 선택을 한 주인공들. 그러니까 뭐 내가 경찰이 되지 않고 뭐 다른 직업을 선택했다면 그런 사람을 만나 보면서 내가 그때 그 선택을 안 했다면 이런 식으로 가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상상을 하게 되는 이야기들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SF 작가로 활동을 하면서 제일 많이 들은 질문 중에 하나가 판타지와 SF의 차이는 뭔가요? 하는 질문이에요. 제일 많이 들은 건 SF란 무엇인가요? 인데요. 요즘은 SF가 작가가 훨씬 많아지면서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는데 요즘도 많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판타지와 SF는 어떻게 다르죠? 하는 이야기인데 제가 그때 설명하는 방식이 드래곤을 가지고 설명을 해요. 판타지와 SF에서 드래곤이 등장을 했을 때 이 드래곤이라는 건 우리 현실에 존재할 법하지 않은 무언가가 등장을 했을 때 그걸 어떻게 다루는가 하는 차이인데 판타지에서는 이거예요. 등장하는 순간 와 하는 느낌을 받게 돼 있어요. 저도 왕자의 게임 같은 데서 드라마 같은 걸 보다가 거기서 성장한 드래곤이 확 처음에 날아가는 장면을 보는 순간 그 순간에 그냥 와 하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 왕자의 게임의 뉴욕타임즈 광고를 기억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일반적인 신문 지면에 날아가는 드래곤의 그림자가 깔려 있는 광고가 있었어요. 그게 우리가 직접 받아보지는 않겠지만 그게 한때 인터넷에서 막 유행하고 그랬었는데 그게 효과를 보는 이유가 보는 순간 와 하는 느낌을 받기 때문이에요. 이게 판타지의 창작자와 독자, 관객 사이에 어떤 맺어진 어떤 약속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즐기기로 한다라고 정해져 있는데 SF는 무슨 차이냐면 그 존재 이유를 설명해야 돼요.
드래곤이 등장했다면 그걸 설명을 왜 얘가 여기 존재할 수 있는지를 설명을 하는데 그게 SF의 미학의 결정적인 차이거든요. 사이버리아드라고 하는 스타니스와프 렘이라고 하는 폴란드 SF 작가가 쓴 소설이 있어요. 이거는 사이버와 일리아드를 합성한 단어고, 그래서 두 명의 창조자 로봇이 우주를 배경으로 이렇게 모험을 펼치는 이야기인데 그 중에 드래곤이 등장하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확률 드래곤이라는 애가 있는데 이 확률 드래곤을 이 작품에서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와 같은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설명을 하죠. 여기에 드래곤이 나타날 가능성은 거의 없죠, 우리 세계에서는. 근데 수많은 어떤 평행 세계 중에 어떤 세계인가에서는 드래곤이 있는 세계가 있을 수 있다고 가정을 하고, 어떤 악당이 그 세계가 구현될 가능성을 증폭시키는 기계를 개발을 했다고 설명을 해요. 어떻게 개발했는지 몰라요. 그런 거는 작가도 모를 거예요. SF라는 건 결국 어느 순간에 가면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건데 그 마지막 거짓말을 하기 전까지 얼마나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느냐가 독자들이 즐기는 미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양자역학이 거기서 사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어떤 효과가 생기냐면 이 똑같은 드래곤을 등장을 시켰는데 여기서는 설명을 할 수 있는 어떤 마법 같은 요소가 되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 앞에 데우스 엑스 마키나 같은 용도로 SF 작가들이 양자역학을 사용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그냥 그 의미만은 아니에요. 뭔가를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건 SF 장르의 어떤 중요한 미학적 특징이고 그걸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SF 작가들은 이런 걸 왜 하게 됐을까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결론으로. 근데 오늘 강의를 듣다 보니까 좀 양자역학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나를 작품에 녹여낸 이야기들인 경우가 많겠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고, 강연 준비하면서 생각한 건 이겁니다. 양자역학이 이야기하는 건 아주 작은 것들의 세계에서는 우리가 지금 같은 상태에서 직관적으로 경험하는 것과는 굉장히 다른 물리 법칙이 작용한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알게 된 거죠. 그런데 그게 슈레딩거의 고양이 같은 사고 실험을 거치면 그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작용하는 물리학을 우리 경험 세계에서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SF에서 양자역학을 다루는 이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김상욱 교수님도 예를 들면서 내가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고 그런 현상이다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셨는데 그걸 SF 작가들은 거기에 스토리를 입혀서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서 풀어가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는 현대 사회에 살고 있지만 이건 그 근대라고 하는 어떤 사회적인 현실의 연장선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그 근대라는 건 근대 과학과 근대 철학에 기반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근대 철학에 기반한 사회와 세계관이라는 건 뭔가 정답이 있을 것 같고 뭔가 결정론적일 것 같고 어딘가에는 답이 있을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양자역학을 알게 된 이 사람들이 문과 출신들도 생각을 다시 하게 되는 거죠. 아, 세계의 본질이 그런 건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걸 문화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이 SF에서 다루는 양자역학 이야기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